네.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활동 증빙 서류. 정말요. 이게 단계를 우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내고 학생들은요. 네,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국내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사실상은 이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네, 평가를 받고 입학사정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이제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모두 평가를 하는데 해외고 학생들은 이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활동 증빙 서류, 즉 다시 좀 더 정리를 하자면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식 또는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자료 이렇게 많이들 얘기가 되는데 이 활동을 잘 구축을 해서 이제 학생이 역량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해서 이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네. 학생 스스로 하고 학교 자체에서 발급을 하면 정말 좋죠. 네, 너무 이거 소중한 자료가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또 학생을 담당을 했던 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해준다면 되는데 많은 해외고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이 재학을 하는 해외고 선생님들은 국내대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러한 자료 요청을 하면 해외고 선생님들은 이게 어떠한 자료니 어떻게 쓰이니에 대한 인지를 많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천서로 헷갈리시죠? 맞아요. 추천서로 헷갈려요. 이게 추천서냐면 추천서는 또 아니에요. 추천서도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히 된다면 이 학생이 국내대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자료가 이제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이렇게 자료가 구축이 돼서 네, 완성이 되면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걸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교과목 선생님한테 내용을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네, 사인 그리고 스탬프까지 찍혀진 내용을 저희가 다시 송부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어떠하게 저희가 활동 증빙 서류를 구축을 했으며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활동 증빙 서류를 액티비티 레주메라고 보통 이제 명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걸 생기부 대체 서식의 근간이 되는 자료다. 너무 중요하죠.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또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거. 네, 이건 이제 학생 A의 공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액티비티 레주메의 내용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세 단계로 크게 분류가 돼서 네,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카페나 유튜브에 올려드릴 텐데 오늘 잠깐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오늘 이제 완전히 읽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나 카페 동영상 보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빨간 줄을 친 내용을 보면은 He tried to overcome hurl speed restraints by increasing lift and decreasing drag. 네, 탐구 주제로 이제 홀 스피드의 극복에 관해서 먼저 이제 설정을 했어요. 맞아요. 이제 이학적 공학적 개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 이제 노란 줄을 그러네요. 3D 모델링과 소프트웨어와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시도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결과를 이제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걸 학생한테 저희가 만약 컨설팅을 하는 과정 인터뷰를 하면 저희가 공학 동아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도 했고 저런 내용도 했고 네, 뭔가 굉장히 분산적으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적으로 되는 얘기 중에 이제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서 한 개 토픽에게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이 학생이 이 토픽이 탐구 주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과연 전공적 합성과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로 접근을 할 것인가 해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내용 부분이 이제 학생과 여기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구축된 최종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구축이 되면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야, 무조건 이거야, 이걸 제출을 해, 이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서 이러한 내용을 진행한 건지를 네. 한 번 더 허락을 받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스탬프가 받기 전에 이메일로 담당 선생님한테 내용을 보냅니다. 네. 학생이 스스로 작성했음을 밝히고 한국의 이러한 입시 제도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일부 선생님들은 또 이걸 수정을 해주세요. 좀 학생이 입시에 더 긍정적인 방향. 맞아요. 네, 이렇게 내용을 구축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선생님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학교 이제 국가별로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멘트가 있고 또는 문법 네. 표현도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있는 표현이니까 뭐 네.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네,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또 홍콩이나 네. 이렇게 있는 선생님들께서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뭔가를 또 바꿔줘서 너무 고맙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멘트를 써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쓴다는 건 학생의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하게 했다는 것도 이제 입증해 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자료를 받는다면 네, 구체적으로 피드백도 잘 해주오니 네, 여러분들께서 지원자분들께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작성된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과정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고 뭐 이제 어떤 개념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죠. 한 활동을 지금 썼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과정 중심적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확인을 했고 네. 앞으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학생이 긍정적인 면이 어떻게 액티비티 레주메를 통해 드러나는지 긍정적인 영향. 네, 생김 대체 서식 50자에서 드러나지 못한 내용이 어떻게 이곳에서 드러나느냐에 맞아요.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학생 A의 이제 코딩 교육 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능 기부 활동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능 기부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그냥 이제 이런 활동을 했어요라고 네.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학생이 직접적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노력이 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을 해가고 이걸 어떻게 뭔가 그룹이라면 이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가 여기서 뭐 리더십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리더야, 야, 너 회장이야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리더십을 가졌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학생이 자격은 부여받았으나 그 자격으로 이 자격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나는 회장이었어요. 회장으로서 이러이러한 걸 하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제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맞아요. 네. 역할을 수행을 하고 또는 역할로서 그룹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을 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해외 학생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소서 작성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게 살짝 내가 자소서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자소서는 이제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액티비티 레주메 상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평가관들도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말한 말이 액티비티 레주메 상에서 드러나니 이것이 이제 극명한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면접 사정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한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면접 입학 사정관들도 면접을 보실 때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궁금한 학생한테 여쭤봅니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뭐뭐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하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활동이 너무 긴장한 탓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면접을 본 입학사정관도 캐치를 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런 활동인데 뭐 딱히 이 활동은 아니어도 본인이 의미를 가지고 했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질문의 마지막 기회를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범위를 좁게 갔다가 다시 이제 폭넓게 이걸 딱 캐치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네, 액티비티 레주메 예시를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학생 B의 화학 프로젝트와 관련된 레주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의 확장 중요하다고 이제 너무 말씀드리지 중요하죠. 않았습니까? 교과에서 네. 배운 지식을 동아리로 확장합시다. 네, 네. 얼른 메모, 메모, 메모. 정확하게 선생님의 코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땡땡 always stayed focused during the AP chemistry class and 이게 교과 수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교과 수업 AP 케미스트리 과목을 이제 네. 화학 프로젝트로 어떻게 이제 연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코멘트가 네.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하고 네. 이것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잘 나와 있다. 맞습니다. 해서 여러분 선생님과 어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나 이제 영어권에서 서양권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뭐 이메일이나 이런 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맞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단순히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학생과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을 두드리고요. 자주 이메일을 보내서 이거 선생님이 교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면 그 선생님도 학생이 관심을 가진 영역에 대해서 좀 더 확장을 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자료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권장을 하겠죠. 이 뭐 토픽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봐라. 이 토픽을 주제로 해서 뭔가를 조사를 해보아라. 이렇게 좀 권장을 하는 걸 기회를 잘 잡는 것도 네, 여러분들이 역할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이제 기회를 이거 해볼 것을 권장을 하는 거가 이제 좀 더 학생의 역량을 저희가 이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컨설턴트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를 살펴보면은 네. 이제 학생이 우수함을 드러내는 선생님의 코멘트 이제 빨간 줄 내용 보시면은 네.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네네네. 학생 B가 이 문제를 항상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동학생께서 방금 전에 이제 선생님과의 교류에 관한 이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본인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작성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이런 민망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네. 그런 경우다 보니 이렇게 맞아요. 학생 우수함을 드러내는 코멘트는 아무래도 자유를 송부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추가로 기입해 주신 내용이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송부가 되고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수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코멘트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딱 쏜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선생님도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맞아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수업을 했었고 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네,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서 학생한테 좀 더 긍정적인 멘트를 주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받는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선생님 멘트는 살짝 이제 객관성을 크게 확보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를 입학사정관들이 너무 선호를 해요. 네네네. 뭔가 내용 작성하면 저희가 좀 주관적인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구나 스스로가 가진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어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가 여러 명한테서 객관적으로 평가됐다라는 거가 입학사정관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를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B의 이제 유스 거버먼트 활동을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이 이공계열 소양도 있으면서 인문학적 소양 역시 같이 지닌 학생이다. 통섭의 가치를 실현했던 학생이었죠. 이 학생이 어떻게 그러한 가치를 이제 실현을 했냐면 이제 콜트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법의학적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 발언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단순히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니라 뭐 이제 생명학적,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발언의 전문성을 이어갔다라고 말하면 이 학생은 뭐 스피킹 혹은 이제 법률 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적 이해까지 모두 갖춘 통섭적인 학생이다라고 정말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이제 첫 번째 빨간 헐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이제 뭐
법학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요. 네, 네. 스피치도 했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이러하게 아까는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 뭔가 요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한 건지,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을 한 건지, 네, 어떠한 관심을 폭넓게 반영이 되었는지가 이 자료를 보시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런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면 생각이 든 거가 장황한 거랑 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공학생께서 말씀해 주신 뭐 네. 장황하다는 네. 미사여구라고 하죠. 뭐 잘했다, 뭐 뛰어났다, 인정한데 우수하다. 이러한 네. 뭔가 좀 이제 음. 미사여구 같은 수식어들이 많이 쓰이거나 네. 아니면 그냥 활동을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요것을 했다 활동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나열돼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것을 저희가 음. 장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그게 같습니다. 장황하다. 맞아요. 네. 구체적인 활동은 그와 반면에서 하나의 활동을 했더라도 어떠한 과정이 들어갔는지, 네. 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어떠한 노력 과정을 거쳤는지, 네. 어떠한 뭐 이제 어, 학업적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네. 과정이 잘 드러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네.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찌 고등학생인데 완벽할 수만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론 실패가 있어요. 다만 여기 실패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이어서 남다른 방식으로 남다른 방식 또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해 나가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 과정들이 좀 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노력 과정과 학생이 시도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달라 이 내용입니다. 네, 어떠한 걸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사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미사려고 물론 약간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서술이 이제 장황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이제 서류를 볼 때 다소 이건 다 아는 내용이지 않나. 네, 왜냐면 국내 학생들의 생기부를 봐도 모두 다 착해요. 모두 다 훌륭하고 모두 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탐구했고 탐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장황함과 구체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네. 액티비티 레주메의 중요성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지금 책자 보시는 책자가 2018년 때 이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맞습니다. 책자입니다. 네. 강조를 한 번 더 네.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못을 박아주셨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맞습니다. 네. 진행되며 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이거 텍스트를 작성자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첫 네. 마디에 적어줍니다. 그만큼 학종이라는 것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가 이제 아까 말했던 성적표와 이제 활동, 액티비티가 레주메가 포함이 되는 거가 해외고 학생들은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뭔가 개념이 되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레주메가.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있어요. 성적표가 있는 건 어쩜 지원자 본인의 역량과 이런 치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 레주메 활동 증빙 서류는 이제 만약에 컨설팅을 하게 된다면 그게 컨설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씩 이제 하루에 이제 하루, 한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축적이 되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접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진행을 했던 과정에 대한 역량과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이 좀 더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역량치를 거기서 이제 모조리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다음 페이지 이제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에 관한 오피니언을 좀 남겨봤습니다. 네네네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네네네.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를 작성할 때는 네. 학생이 활동에서 어떤 개념을 활용했고 네. 어떤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분석 서술이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적극성을 드러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를 네. 작성할 때도 이제 자소서를 이제 학생이 수시적으로 네네네.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소서 작성을 위한 학생 음. 컨셉 설정을 위해 레주메 작성도 이제 방학 기간 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네네. 들이닥쳐서 하기보다는 네. 미리미리 네. 준비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맞습니다.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단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단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2학년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네. 10학년 때 뭐 학기가 끝나고 한 번, 네, 11학년 때 학기가 끝나고 한 번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취합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이게 학기가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컨설팅을 좀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네, 컨설팅 종류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학기별로 받아보고 싶으면 또 이렇게 끊어서 적절한 컨설팅을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국내 입시에는 무조건 도움이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용적으로 이제 레주메가 특이점이 뭐냐면은 네. 이제 글사주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맞아요. 네. 해외고 학생들은 없어요. 양식이 따로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학생들이 활동은 네. 국내고 학생들에 비해 좀 부족할 수 있으나 네. 이 액티비티 레주메를 상세하게 기술되면은 그 깊이 있어서는 맞아요. 되려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국내 학교 생활 기록부는 약간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활동당 이제 500제로 제한이 되고 이제 교과 같은 경우 500제로 제한이 되고 이제 뭐 자율활동 이런 경우도 이제 500자에서 뭐 많으면 1000자 정도로 맞습니다.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네. 이제 해외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이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역량을 드러내고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진행한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여주고 네. 본인의 관심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활동이나 구성을 하는 것과 네, 다소 글자 수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실 자기소개서가 뭐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2024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12학년인 친구들이 2023년 3월 입학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2022년 9월에 원서를 접수하게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일부 학교는 여전히 자기소개서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자소서를 작성 예시를 들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어떤 문항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통적으로 1번, 2번 문항이 있는데요. 1번 문항은 이제 학업 및 진로 활동, 2번 문항은 인성에 관한 주제를 기술하는 저수 문항입니다. 네. 1번 문항은 1500자, 2번 문항은 800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이제 포스텍과 연세대 각각 이제 개별적인 3번 문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세요.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텍을 지원한 본인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뭐 이제 지원 동기, 재능 이런 것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되시고, 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도 기존에 작년인가요? 작년보다 네, 이제 올해 입시가 끝났으니까 작년 2020년, 2019년 그때보다 글자 수도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문항과 산문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부 학교는 또 1, 2문항만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전형에 따라서 뭐 이대 같은 경우는 뭐 에세이 형식으로 쓴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생의 자소서에서 발췌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저희가 크게 탐구 주제 설정,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학생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죠. 빨간색으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헐스피드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선체 선수의 모형 및 효율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부분도 이제 뭐 단순히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뭐 드론을 이용하고 뭐 이제 슬로모션 분석을 통해서 해당 활동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네.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은 파란 줄과 같은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네, 연구원으로 나노공학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며 나노공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인데요. 목표치가 여기가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꿈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꿈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던 거가 위에 있는 단계별 자료들이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학생이 기술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엔지니어링 시간에 무엇을 했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탐구 주제를 밝혀줬으며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이제 진폭 및 주기가 줄어들었는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네.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이는 나노공학 연구원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꿈을 개발하고 이제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다는 것과 굉장히 신뢰도를 가지는 그러한 목표 설정이 돼서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나로서가 되지 맞아요. 않았을까. 이 학생이라면 대학에 입학을 해서 좀 더 가능성을 크게 키워갈 수 있는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 B 역시 자소서가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되는 걸 맞아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네, 유전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빨간 줄로 이제 표시를 해두었고 이것이 탐구지에 설정이 됐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실험 진행에도 이제 이거 직접 실행이 어려우니 네네네.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네. 특정 효소의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맞아요. 이공계열 지식이나 네. 저희도 많이 어렵긴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도출 결과는 이제 네네. 파란색 줄과 같이 REC 영역과 네네. H&H 영역의 특수한 기능에 대해 다른 기술보다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을 했다. 파악까지 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진행됨을 좀 이제 이 학생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맞습니다. 역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생명과학을 연구하며 질병 치료에 희망을 주고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에 서술된 내용이 없었다면 입학사정관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며 인류 질병 치료에 희망을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원자는 맞아요. 특정한 특징에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거가 위에서 아까 말했던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폭넓게 탐구 주제로 연관을 시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기술을 씀으로써 맞습니다. 마지막에 질병 치료에 희망을 주고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입학사정관한테 심어줌으로써 입학사정관이라면 또 이러겠죠. 이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학교 연구 또는 학교의 이러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학업 역량과 더불어서 성장 가능성 역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성장 가능성 중요하죠. 네, 대학에 입학해서 본인이 관심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주는 그러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소서 서술에 대한 이제 저희의 의견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중요성을 언급드렸듯이 단순 나열이 아니라 자소서가 하나의 커다란 컨셉과 스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서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체적이라 함은 이제 그 활동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술 플러스 이제 여기서 있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학생이 극복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이 필요하고요. 자, 인성 파트 2번 항목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실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착하고 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활동에서 드러나는 학생이 노력 그리고 이 과정이 도대체 어땠는지 에 대한 서술 역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단순한 것보다 이걸 구체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아까 전에서부터 이제 쭉 오시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거였던 거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가 예를 들어 맛있는 요리예요. 네, 맛있는 결과적으로 나온 요리입니다.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소스도 필요하고 뭔가 신선한 재료들이 많은 식자재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그 신선한 식자재를 저희가 이제 예쁘게 예쁘기만 하면 안 되죠. 뭔가 네, 굉장히 유기농으로 이렇게 잘 키워서 그걸 이제 잘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가 자기소개서에 잘 어우러져서 맛있는 요리가 탄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소서에 저희가 활용이 됐던 다양한 내용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성적표에서 기준으로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활동 자료에서 많이 기술이 됐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탄탄하고 이제 활동 증빙 서류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잘 녹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희가 이 학생이 가진 그러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요리를 만들기 위한 소스들을 저희가 잘 조합을 통해서 마지막에 맛있는 요리로 탄생을 시키는 거가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자기소개서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게 본인이 활동 자료와 다시 말하면 생기부 대체서식이죠. 이것과 성적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폐지가 되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네, 나중에 폐지가 되면 사실상 평가되는 게 성적표와 아까 액티비티 레주메 활동 자료로만 평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좀 이게 없어지는 거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만약에 자소서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액티비티 레주메를 객관적 자료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는 내가 이 활동을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했을까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좀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소개서 구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이 활동 증빙 서류에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활동 증빙 서류 구축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며 이걸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저희가 컨설팅에서 좀 줄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